2배, 3배짜리가 계속 앞으로도 나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AI 시대이기 때문이고요. 그 중에서 최고 백미는 라고 완전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료도 있고 재무제표도 있고 두 가지가 다 만족스러운 거죠. 혹시 AI 분야를 많은 분들께서 좀 투자를 하실 때 어떤 기준점을 잡는다라는 팁이 있을까요? 일단 AI 쪽으로 볼 때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냐 아니면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이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재무제표 베이스로 실적이 있냐 없냐로 나뉜다면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사실 실적 없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리스크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적이 없는데 기술력만 좋은 회사들을 투자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결국은 개인의 판단, 특히 개인의 타입에 따라 달라진다고 저는 봐요. 어떤 뜻이냐면 만약에 내가 좀 보수적이고 좀 재무제표를 완전히 베이스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무제표 딱 실적을 봤는데 빨간색 적자 지속 기업들을 전혀 노타치를 하는 게 맞고요. 근데 반면에 나는 그래도 좀 공격적이고 그래도 이 회사가 관리 종목의 편입 또는 막 유상증자를 남발하거나 무상 감자에 들어가거나 종목 폐지만 안 된다면 나는 기술력을 보고 또는 최근의 트렌드를 보고 투자하고 싶은데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냐면 기술성장 기업부들이 있어요. 기술성장 기업부들은 재무제표와 상관없이 재무제표의 적자 지속이 된다 할지라도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로 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기술력을 믿고 들어간다면 기술성장 기업부에 좀 제한을 시키는 게 좋고요. 재무제표 베이스로 본다면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 결국은 가솔린 차를 만들다가 전기차를 만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AI 반도체 쪽도 예를 들어 뭐 디자인 하우스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부품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우리가 한미 반도체도 과거의 반도체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래 우량한 반도체, 리노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리노공업, 한미 반도체, 뭐 이런 HPSP 이런 굉장히 실적이 좋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결국은 또 온디바이스 관련, HBM 관련 또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 뭐 자율주행 관련 이렇게 또 붙여버리면은 그게 또 새로운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재무제표 베이스를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방금 말한 시스템 반도체 쪽, AI 반도체 쪽으로 계속 공을 들이고 있는 회사들을 찾는다면 뭐 두 가지가 다 만족스러운 거죠. 재료도 있고 재무제표도 있고. 근데 반대로 나는 좀 소프트웨어 쪽이나 아까 말한 의료 AI 또는 뭐 챗GPT 관련, 생성형 관련 뭐 이런 쪽으로 본다면 아마도 실적이 좋은 회사는 없을 겁니다. 그럼 그런 애들은 내 타입이 난 재무제표 없으면 불안해 하면 안 사시면 되고 재무제표 없더라도 기술성장 기업부에서 좀 트렌디한 종목들을 사면 좀 수익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성장 기업부 정도로 좀 한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준점 때문에 작년 한 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AI 하면 막 반도체 하면서 거의 뭐 안 오르는 게 없다시피 다 오르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또 새로운 AI에 대한 뭔가 좀 나올 수도 있을까요? 계속 나오고 있는 게요. 사실은 온디바이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온디바이스의 최고 수혜주로 이제 제주 반도체가 떴는데 이 종목을 당연히 사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흐름을 잘 타면 2배, 3배짜리가 계속 앞으로도 나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는 말은 몇 년 전부터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AI가 아까 말씀드린 챗GPT가 생성형 AI가 2022년 가을부터 나오면서 그때부터 AI 반도체라는 말이 나온 거고 그때부터 엔비디아의 GPU 중심 GPU에서 이제 뭐 NPU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또 그렇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들이 HBM이라는 게 더 많이 쓰일 거야.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또 HBM 관련주들 한미 반도체 같은 애들이 움직임이 나왔고 근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두 달 전부터 온디바이스 관련주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스마트폰에도 AI 부품이 들어가야 되고 자율주행차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럼 아예 거기에 AI 칩들이 들어가야 돼. 그런 관련주도 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안 나와가 아니고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공부를 하는 거죠. 만약에 6개월 전에 야, 앞으로 이제 뭐 AI 관련해서 뭐가 나오겠어 라고 했다면 온디바이스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후에 안 나와가 아니고 오늘 이후에도 또 뭐가 나오겠죠. 근데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거 알면 점장이라고요. 그러면 우린 점장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공부하는 학생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AI 쪽에 이런 또 새로운 게 필요하구나. 근데 이런 관련주들이 이렇게 묶음이 되면서 얘네들 주가가 오르네. 그럼 걔네들이 아까 제주 반도체가 4배 올랐듯이 그런 애들 중에 이제 막 상한가를 갔거나 이제 막 20%가 올랐는데 포착이 됐다면 얘 2배까지 3배까지 가겠는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는 것도 사실 이제 막 나온 부분이고 사실 올해부터 더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만한 대표 유망 산업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관심도가 큰데 이게 현재까지는 많은 분들이 특히나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가 야, 이제 스마트폰이 AI화가 될 거야. 컴퓨터가 AI화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거야. 라는 것 정도였다면 제 기준으로는 앞으로는 자동차도 AI화가 될 거야. 로봇도 더 AI화가 될 거야. 뭐 더 나아가서는 뭐 메타버스도 그러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그려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정확한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애플에서 이 AR 글라스 나온 게 2월 달 출시고 뭐 한국 돈으로 한 460만 원 정도라고 공지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우리 소비자들, 유저들이 접근을 하면 또 다른 세계에 우리가 이제 또 빠져들게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게 출시가 원래 작년부터 된다 했다 밀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폰 전과 후로 나뉘는 거죠. 아이폰 전에서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투지폰이었죠. 그러면 그걸로는 전화를 걸거나 정도의 기능은 있었지만 거기서 인터넷을 띄워갖고 우리가 뭐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스마트 TV 시대, 스마트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마도 애플의 신제품이 나오면 그래서 최근에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나 그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움직였듯이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 또는 애널리스트들 또는 산업 전문가들이 많아질 것이고요. 저는 그 중에서 최고 백미는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자율주행이라고 완전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워질 것이고요. 그거는 AI 시대이기 때문이고요. AI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건 아마도 자율주행 차를 타면서 붙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서 AI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비서 기능 있잖아요. 뭐 맞아요. 누구야 뭐 해줘. 사실 잘 이용 안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쓰면 돼. 찍으면 돼. 그렇습니다. 우리가 TV에서 스마트 TV라고 해서 야 누구야 채널 좀 바꿔줘 해도 그거 사실 이용 안 해요. 제가 리모컨 누르면 되거든요. 그게 더 빨라요. 네. 그런데 왜 자율주행은 우리가 타면은 끝이냐? 자율주행은 우리가 누구야 해줘 하고 우린 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TV를 보면서 채널 바꿀 거면 제가 직접 바꾸면 되고 스마트폰을 뭘 하면서 하면 누구야 해줄 필요 없이 제가 누르면 되는데 차에 타서 심지어 운전석에 안 앉고 뒷자리에 누워서 야 누구야 우리 집 갈게 그거 집에 데려다 주는 거죠. 그런 시대가 당장 오늘 온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왜? AI 이전에도 자율주행에 대한 1단계, 2단계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AI가 굉장히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력을 빨리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AI의 결합에 대해서. 네. 산업 분석 많이 어려우시죠? 더 이상 어려워하지 마세요. 저랑 함께 Y하우와 순서대로 공부하다 보면 2024년 주도 산업이 보일 겁니다. 제가 준비한 한보따리로 같이 산업 공부 해볼까요? 제가 안 그래도 자율주행 최근에 관심도가 많아서 보고 있는데 테슬라가 올해 완전 자율주행을 출시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궁극적으로 희망했던 완전 자율주행, 진짜 내가 핸들도 안 잡고 브레이크도 안 잡고 진짜 내가 그냥 운전석에 말씀하셨다시피 안 앉고 그냥 뒤에 누워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시대가 당장 눈앞에 안 보였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가 크지 않았는데 이 시대가 진짜 어느 한순간 눈앞에 보여진다면
확실하게 주식시장에서도 좀 강한 시세가 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뭐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꽤 오래된 얘기예요. 한 4, 5년 된 것 같네요. 테슬라 SUV 중에 이렇게 막 날개 열리는 차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친한 후배가 이제 샀다 그래서 제가 강남에서 수원을 한번 어디 뭐 경조사에 얻어 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이 친구가 핸들을 안 잡고 옆에 있는 저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핸들을 안 잡은 애는 되게 편하게 저를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핸들을 안 잡고 근데 저는 이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서 여기를 꽉 잡고 막 쌍욕을 했거든요. 야이 빨리 핸들 안 잡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태연하게 집이 수원이었던 친구인데 수원에서 강남 IC 양재 IC까지 출퇴근할 때 핸들 보통 안 잡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참 진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겠다. 그러니까 뭐 골목길까지는 더 나중에 되겠지만 고속도로 정도만 진짜 마음 편하게만 타도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내가 볼 일을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차에 대한 믿음이 생길 정도가 된다면. 근데 그런 시기가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에서 미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성공을 한다면 또 우리나라도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고요. 그때가 된다면 모든 사람이 타게 될 겁니다. 저는 전기차는 사실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기차는 타고 싶어서 타는 것보단 정부 정책에 따라하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지금. 왜냐하면 보조금을 주니까 좀 싸니까 보조금 때문에 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정도지 나 전기차가 너무 좋아 라고 사는 사람을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외탄위에서 테슬라 전기차 너무 편해가 아니고 테슬라가 편한 거지 전기차가 편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탄소 중립 정책 가솔린차 타면 우리 북극곰이 힘들어져. 남극 펭귄이 힘들어져. 지구가 힘들어져. 그냥 우리 다 전기차 타자. 보조금 줄게. 이런 차원이니까 우리가 타는 거지. 안 그렇다면 전기차를 굳이 탈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율주행과 비자율주행의 차이는 그냥 무조건 다 자율주행을 타는 거죠. 그건 어떤 차이랑 똑같냐면 스마트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지 그 기능 없는 투지폰 갖고 다니시는 분 모르겠어요. 예전에 방송에서 유재석 님이 한번 뭐 투지를 갖고 다닌다고 몇 년 전에 그런 적 있지만 아마 스마트폰으로 바꾼 걸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전 국민 중에 한 1000명 중에 한 명이 투지가 있을까? 다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죠. 왜? 스마트폰을 갖고 다녀야지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율주행차를 내가 타야지 뒷자리에도 앉고 차가 알아서 내 집까지 데려다주고 그 시간에 나는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 쇼핑을 하고 업무를 본다는 얘기예요. 사실 시간은 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시간은 금인 것을 자율주행이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 1시간 동안 1시간의 자유를 선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율주행을 타게 될 겁니다. 다만 그 기술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는 모르지만 계속 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느끼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생각보다 천천히 올 수도 있지만 분명히 오고 있다. 우리가 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모두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지는 않았겠죠. 서서히 10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근데 지금은 한 명이 2개, 3개 갖고 다니죠. PC라는 말이 퍼스널 컴퓨터잖아요. 네. PC라는 게 예전에는 개인이 갖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어디 뭐 회사에 막 엄청 큰 몇 천만 원짜리가 있었겠죠. 근데 그게 이제 개인 보급화 됐을 때도 10명 중에 1명이 또는 5명 중에 1명이 3명 중에 1명이. 근데 지금은 저가 갖고 있는 PC가 저희 집에 5개, 회사에 4개, 9개가 있거든요. 본체만. 그런 시대처럼 PC 하나를 못 갖고 있던 시대에서 뭐 1인당 2-3개씩 갖고 있는 시대가 된 것처럼 자율주행도 처음에는 고가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보편화가 되는 날 그리고 모두가 갖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